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오늘만큼은 제가 안녕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주말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안녕할 수 있었을까? 제가 좀 방송 시작 전에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채팅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었다는 분들도 많았고, 아프다라는 분들도 많았고, 눈이 퉁퉁 부었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응원하겠다. 그리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하자. 그런 말씀도 많았습니다. 길은 어디론가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비전 발표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길은 길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길 중에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간다. 누구나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테이마토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더 큰 영웅으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단련할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옆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개봉했던 그 애니메이션 있죠. 무파사, 라이온킹이 떠올랐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용감하고 정의로운 아기 사자 무파사가 역경을 딛고 밀림의 왕이 되는 스토리죠. 그러면서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벼랑으로 내몰리고, 하지만 무파사를 지지하는 밀림의 친구들이 있어요. 밀림의 동료들이 있어요. 무파사 혼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파사를 지키는 숲의 친구들이 라이온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저께 전당대회 장소에 이제 우리 캠프 식구들도 같이 있었고, 발표가 딱 나는 순간 사실 좀 믿기 어려웠어요. 뭐 당원 투표는 그렇다 쳐요. 당원 투표는 우리가 좀 열세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막판에는 기세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전당대회 장에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좀 강경 보수 세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당 지도부가 언론에 흘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의원들과 책임 당원들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좀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길었더라면, 보통의 대선처럼 시간이 좀 길었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조의 흐름은 우리가 1등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법원 결정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그날 결정이 유죄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아마 보수 쪽의 유권자들은 그래,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졌을 텐데, 이재명 어차피 유죄 받아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재명과 싸울 사람 뭐 별로 안 중요하네, 그냥 아무나 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강경 보수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은 뭐 책임당원 한 달만 내면, 한 번만 내면 책임당원 시켜줘서 그 룰이 좀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3달이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미 연말부터 일찌감치 제 지인과 뭐 가족들 당원도 가입시키고 이제 했었거든요. 저는 당원을 가입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언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서 저는 못하고 제 가족과 제 지인들에게 이제 독려를 했었죠. 그때니까 뭐 한 서너 달 전부터 이제 미리미리, 아마 우리 동료 시민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룰이 바뀌면서 이제 그때 막 쏟아져 들어왔겠죠.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때 뭐 좀 자통당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결과 발표가 딱 나는데 딱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뭐 모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어버버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 옆에 있던 그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인데, 이 친구가 남자인데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그 순간에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딱 결과가 나오는 순간 저는 뭘 떠올렸냐 하면, 뭘 해야 했냐 하면, 우리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졌을 경우 우리가 메시지를 어떻게 낼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갔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이제 후보와 계속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수락연설을 어떻게 할까, 그 논의를 오전까지 계속 논의를 했었거든요, 둘이. 그리고 우리가 질 거라는 전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언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처럼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플랜 B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그만두고 나올 때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경선이 끝난 지금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예를 들면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나면 그러면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런 플랜 B를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저의 목표는 한동훈이라는 사람과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 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뭘 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후보가 떨어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나? 그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막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상심이 컸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료 시민들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그래요.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우리 위도우님 분들은 먼저 빠져나갔어요.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함께 이제 우리 메시지 본부에서 일하는 그 후배 그 남자애는 막 울고 있고, 그 친구가 아마 35인가 그런데 그 참 한창 강인할 나이인데 울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김문수 지지자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어디서 이렇게 맞춰왔는지 다 빨간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빨간 모자 쓰고 어떤 분은 이렇게 태극기 들고, 그러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연호하고, 그 상황에서 저는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썼고요. 그 행사가 끝나고 곧바로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다. 그렇게 이제 서로 한참을 응원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형님 근데 우리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 써서 보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 토대로 해서 마지막 인사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우리 동훈이 형이 제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그 내용을 이제 자기의 언어로 수정을 해서 그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훈이 형은 참모가 써주는 글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죠.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본인의 터치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늘 가미하고 본인의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비전 있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동훈 형이 직접 쓴 멘트가 그겁니다. 저 한동훈은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늘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동훈 형님이 동훈 형의 언어로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저 한동훈은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늘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제 울고 있던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역시 T군요 그러더라고요. MBTI T군요. 왜냐하면 뭐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F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같이 거기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이 끝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다 그랬죠. 저는 근데 마지막 메시지는 내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수정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MBTI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MBTI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프로 와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 또 몇 분 계셨고 우리 캠프 식구들과 한 명 한 명 다 인사 나누고 그렇게 그날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이제 해단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우리 캠프 전체 모여서 또 우리 한동훈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날 진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사해 수준의 짠물을 빼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 이후부터 한동훈 대표에 이르기까지의 그 당원과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쫓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탈당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그때 탈당했던 분들은 어떤 국민의힘의 정치에 환멸을 느낀 분들이 탈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들어온 분들은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당심을 보면 당심 결과가 거의 10만 표 가까이 차이 났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여론조사는 3.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3.6%인가? 여론조사는 우리가 48.19%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51점 얼마예요.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오차범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당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끈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당원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원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리라이트라는 제 책에서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와 달리 새롭게 창당을 해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보와는 달라요, 보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창당을 해서 나가는 게 어떠냐?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우리 다 봤잖아요. 그죠? 네, 오늘 동시접속자 여러분께서 3,300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휴일인데도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시고 보수는 새롭게 창당을 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한계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지금 지역에 있는 조직들 다 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 안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파사 라이온킹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파사 라이온킹처럼 그 숲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숲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온킹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무파사를 키워주는 것은 누구냐? 그 무파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무파사와 함께 싸워줘야 돼요. 무파사와 함께 연대해야 돼요. 무파사와 함께 조직해야 돼요. 자,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는 되게 소극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지금 혹시라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가 갈까봐 되게 자제하고, 되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덜 티나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 시민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셨죠? 얼마나 많은 음해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뉴스로 다 봤잖아요. 우리한테 연락을 하고 선대위원장 연락을 하지 않았고 우리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기사에 뭐라 떴냐면 선대위원장 임명이라고 떴습니다. 임명. 자, 치열하게 싸웠던 두 명의 후보 중에 한 분이 승리하고 한 분이 승리하지 못했으면 그 한 분의 마음과 그 한 분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삼고초려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 임명을 했다는 건 뭡니까? 무슨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자, 경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선대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면 초장에 떨어진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마지막 결선까지 간 한동훈 후보하고는 보통 격을 달리해서 선대위원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선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마지막까지 결선을 했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급을 하나 더 위에 올려줘야 정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치 관례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이재명도 그렇게 합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뭐 현충원인가 어디 참배하는데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 오라는 연락을 누가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와줬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 시켜서 연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떠돌아다니는 저 캡처본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우리 지지자들한테 야, 경선에서 지면 선거를 돕는 게 경선 조건이었으니까 이제 잔말 말고 김문수 후보 도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글이 캡처돼서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이제 맡겨놨습니까? 저는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승복했고 한동훈 후보가 뒤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뒤에서 응원하겠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메시지 총괄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경원 뭐 이런 분들, 또 박수영 의원 다 이런 분들 계몽령이라 생각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철학과 비전이 같지 않습니다. 철학과 비전이 같지 않아요. 철학과 비전이 같지 않은데 그냥 그래 우리가 남이가 우덜 식구를 챙겨야지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는 철학과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렇게 같이 무조건 우리가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재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어떤 철학과 비전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막 표변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서설이 길었네요. 네,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벌써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로 딱 뽑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국힘 경선 결과에 환호하는 민주. 이거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사 아닙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보수신문 기사예요. 보수신문 기사가 뭐냐? 김문수 후보 됐다가 지금 환호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민석 의원은 그 이재명 후보 오른팔이죠. 김민석 의원의 말이 참 이번 말씀 참 재밌게 하네요. 읽어볼게요. 국민의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됐다. 이 표현 재밌습니다. 전광훈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둘을 합치고 다른 사쿠라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이다. 이건 중앙일보의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고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진 선배 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했던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 선배 국민의힘 늙은 거북들이 모여 사는 섬이 됐다. 제대로 망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만 훅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스텝이 엉킨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를 막 지지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이 뭡니까? 김문수, 윤석열 정권 과언 없는 새 정부 철학이 있냐? 없죠. 있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뭘 내세우겠어요 지금 갑자기? 갑자기 계몽령은 잘못됐다, 탄핵 옳다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전광훈 뽑을걸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그래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조중동 사설만 골라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보셨죠?
윤 정권 과언 없는 새 정부 철학 있겠냐? 그런 얘기죠. 자, 중앙일보 사설. 똑같습니다. 논조가. 김문수 탄핵의 강은 어떻게 건널 거냐. 그 밑에 소제목은 또 더 강합니다. 경선 때 득을 본 보수전사 이미지. 본선에선 족쇄. 본선에선 당연히 족쇄죠. 아니, 계몽령하고 탄핵 반대한 사람이 본선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합니까? 이 국민의힘의 이 강경 당원들이 본선에서 이길 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를 안 하고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한테 가스라이팅 됐다고 봅니다. 탄핵 사태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 비전 제시해야. 탄핵 사태,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 윤석열, 윤석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반성할 것 같아요? 반성하면 모순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보수 비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똑같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그래도 좀 더 한번 기회를 주네요.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라. 탄핵을 강을 건너라. 근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우려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경로에 머문다면 중도층 민심이 멀어지면서 대선 가도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썼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단일화 승리든 대선 승리든 요원할 것이다. 어렵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한동훈 후보를 뽑았으면 그냥 바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러니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렇죠, 김문수 후보 경선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찍소리 않고 계속 한덕수와 단일을 하겠습니다. 한덕수와 잘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당선되자마자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갑자기 바뀐 거죠. 아마 한덕수 옹의를 주장했던 친윤 의원들도 이거 멍미 된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파 이양수를 잘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안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아사리판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선으로 가잖아요. 이제 슬슬 이재명 후보와의 엄청난 격차가 날 거예요. 그때는 깨달아도 늦겠죠. 바이든이 해리스에게 후보를 넘긴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처럼 책임 있고 품격 있는 정치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눈으로 가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바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요거예요.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 전에 끝나는 것.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사 이제 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어요. 재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또 갑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선거 전에 판결 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바라고 있겠죠. 요행입니다. 요행. 이거 말고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거 친윤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희망 고문해서 당원들 표를 결집한 겁니다. 왜? 한동훈 후보가 되면 자기들이 피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합니다.